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리액션 부자 정려의사의 이혜선 기자 써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네, 그 지난 방송하면서 네. 새삼 느꼈습니다. 아 정말 리액션을 잘하는구나. 찐입니다. 우리 특히 그거 놀랐잖아요. 뭐야? 뭐 어머. 아니 자기 아이도 있는데 버렸다고요? 우리가 아이를 여자친구를 버렸어라고 했더니 써니가 정말 4번 어머.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보이는 유튜브였으면, 보이는 팟캐스트였으면 다들 눈치챘을 거예요. 정말 눈에는 1도 영혼이 안 담겨 있어.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안 보인다고 저를 이렇게 묻으십니까? 그 현실 생활에서 네. 실제로 그렇게 어머 곱하기 4 그런 감탄사 한 적 있습니까? 안 하지. 왜 해요? 아니 안 하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맥주 마시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 이렇게 4번 한 적 있어요? 아, 시어머니한테. 아 시어머니한테는 한 적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꼭 필요한 사회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아니 근데 가식적인 리액션이군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좀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애도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써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귀던 그놈이 날 버렸다라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리액션이 어때요? 연진이 되지, 연진이. 아 그러면 삐삐삐삐삐가 나가야 돼서. 그죠? 어머는 아니잖아요, 그죠? 연진이가 되지. 네, 아무튼 고급지고 굉장히 그 하이톤의 리액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풍부한 리액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써니를 만난 지가 벌써 8년이 됐잖아요.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2015년에 만났으니까. 근데 못 알아봐. 그런데 2015년에 진짜 그랬어. 정말 그때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왜 저렇게 다르냐.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본격적인 얘기 나눌까요? 네, 동광동 호랑이님, 빌리 서머스 뒤늦게 읽었습니다. 스티븐 킹 소설은 이게 처음인데요. 서사를 자유자재로 주무른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네, 누가 추천한 책이다? YG가 추천한 책이다. 장르 소설적인 재미로만 봐도 훌륭하고 그 이야기 속에 미국 사회의 오늘날에 대한 깨알 같지만 날카로운 비판과 구식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유머가 살아있네요. 글쓰기라는 행위에 관한 킹의 해석이 드러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소설 안에 임베드된 빌리 서머스의 수기도 아프고 재밌었습니다. 좋았던 대목 하나만 꼽자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면 나아가고 있는 내 옆구리의 상처처럼 작은 고통이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면 흉터가 남거든. 몸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지. 사소한 게 아니니까. 2권 378쪽에 나온다고 네. 숫자까지 써주셨습니다. 이 책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네. 자기가 추천한 책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 좋은 댓글을 보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내가 추천했다며? YG를 지금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추천한 책입니다. 자, 바나나님 댓글 볼까요? 네. 잊고 있던 왕년의 큰 작가님을 다시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기자님, 존 그리샴 한 권도 안 읽으셨다니 옛날 책 중에 의뢰인과 펠리컨 브리프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지금 찾아보니 두 작품 다 영화로 나왔네요. 네. 자, 잊고 있던 왕년의 큰 작가님을 다시 소환해 주신 분은 JYP입니다. 아. 정말 본인에게 빨대를 꺼는 이런 방송. 네. 아, 그런데 최근에 JYP도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네. 일본에서 책걸상 들으시는 치주루님께서 네네네. 카미노 아일랜드 지금 얘기한 일본판 읽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본판의 번역자가 무라카미 표지를 하루키예요. 표지를 그냥 올리셨어요, 사진을. 오, 진짜요? 내가 그렇게 봤더니 번역자가 무라카미 하루키인 거죠. 우와.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위대한 개츠비를 쓴 네네네. 그 피츠제럴드의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이 갔을 테고 그리고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 자기는
약간 머리 식힐 때 번역을 한다고. 마치 그 소설 쓰다가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소설을 쓰는데 이건 너무 소설만 쓰면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번역을 한다고. 한다고. 머리가 정말 뜨거운가 보네요. 번역을 하면 식는 걸 보니까. 제가 저 중고등학교 때 네. 집에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으면 우리 누나가 너 공부 안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언제나 머리 식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언제 데우냐 그러다 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나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가끔씩 네.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 동거인이 네네. 침대에서 혼자 뒹굴뒹굴하고 있어요. 네. 그럼 너 뭐해? 그러면 머리 식히는 중이라고. 걔는 언제 데웁니까? 걔는 그렇게 뒹굴뒹굴 하는 게 뭐냐면 시위예요, 일종의. 나에게 아이패드를 달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계속 뒹굴뒹굴 할 거다. 아무튼 저희 누나가 저한테 시키는 것만 보지 데우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넌 그러다 머리가 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누님도 입담이 꽤 아니, 있으시네요. 아유 피가 어디 가겠어요. 자, 스콜스님 500회 특집을 지금 들으셨나 봅니다. 아직 뒤늦게 정주행하느라 이걸 이제야 들었네요. 너무 웃겨서 혼자 한참 웃었어요. 라이브 독방이며 아직 덜 늙으셨다니 흐흐흐. 나중에 팍싹 늙으셔도 책걸상 지켜주세요. 이렇게 뽀샵 없이 느끼신 그대로 방송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외국 작가들이나 감독들은 비평을 잘하다가 왜들 그렇게 국내 작가나 국내 감독들에게는 천편일률 몸들을 살리는지 싶었거든요. 책걸상 뭔가 청정지역 느낌입니다. 이런 청정지역은 하기 싫은데. 500회 특집 책걸상에서 소개하지 못해 아까운 책들 그리고 그동안인 책걸상이 외면한 작가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요때 우리가 언급한 뽀샵 없이 언급한 국내 작가로는 아마도 이제 김영하, 김현수 뭐 이런 사람들을 맞아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들으셨군요. 그래서 그 김영하 작가나 김현수 작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좋으셨나 봐요. 욕을 하거나 뭐 더럽게 뭐 재미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30일의 밤 읽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 말미에 아주 초반 설정까지 얘기하다가 네. 팍 끊었죠. 네. 네. 그 테러를 당한 다음에 네. 뭔가 이렇게 주사도 맞은 것 같고 그래갖고 정신을 잃었다가 네. 깨어납니다. 네. 깨어났더니 여기가 어디야? 뭐 되게 낯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뭐 연구소 혹은 네. 뭐 군사시설 이런 느낌이 나는 넓은 공간에 떡하니 자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 봤더니 어디예요? 전혀 뭔가 모르는데? 무슨 약간 실험실 같은 곳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 그 사람들이 막 자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하는 어머. 거야. 박사님 막 이러면서 영영 못 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오. 이러면서 설마. 그러면서 막 검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막 건강 체크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대충 앞에 설정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정작 주인공 제이슨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알겠는데. 이들이 왜 이러지? 써니는 알겠죠? 네. 거긴 어디일까요? 바뀐 세계죠. 다른 그렇죠. 세계. 그렇죠. 아까 테러 가한 놈이 제이슨이 살던 있던데. 그 세계로 간 거죠. 교환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검사를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틈을 벗어나서 네. 자기가 도망가죠. 그래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내가 그 자기 집 주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겠지. 없어. 다니엘라도 없고 찰리도 다니엘라도 없어요. 없고 찰리도 없는 거야. 거기 누구 살고 있어요?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 살고 본인이 맞췄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아니 혹시나 해서 근데 이제 칩 같은 거 심어놔가지고 바로 이제 추적이 돼요? 추적이 되고. 또 잡혀갔어. 왜냐하면은
그 실험을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뭐 물건이나 이런 건 성공을 했는데 사람은 처음 성공한 사람이 거예요? 처음 가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 가능성. 근데 갔는데 다시 온 사람은 없는 거야.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제이슨이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이슨은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이동을 한 거겠죠. 아마도. 뭐 그런 건 책에 안 나옵니다만 이미 사람을 다른 세계로 보내는 시도를 몇 차례 했으나 아무도 안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건지 딴 세상에 가서 잘 살고 있는지 그쵸. 지금 돌아오는 중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제이슨이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세상으로 떠났었는데 돌아온 거죠. 며칠 만에 돌아온 거예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이요? 1년이야? 그거는 뭐 네, 기억이 안 납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어쨌든 꽤 길게. 꽤 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이슨은 굉장히 낯서니까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왠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 인간들이 자꾸 나를 막 잡아 가두고 이러니까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 일단은 그래서 약간 자기가 그 장치를 통해서 어딘가를 갔다가 오면서 기억 상실증 이게 걸린 그리고 것처럼? 약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일단 꾸며서 시간을 벌면서 이제 상황 파악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막 시도를 하는 네. 것까지가 한 4분의 1 정도? 아. 네, 4분의 1 정도. 오, 네. 까지의 나머지 이야기예요. 3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죠. 오. 당연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뭐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서 옛날 세계로 돌아가야 되고 옛날 세계가 아니죠. 네, 진짜 자기가 살고 사는 있는 세계로 돌아가야 내 삶을 되고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응징해야 되고 그 내 삶을 빼앗은 그 제2의 제이슨 2 아, 그 제이슨 2예요? 제이슨 2를 응징해야 되고 아니 본인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내가 제이슨 1이니까. 근데 그냥 이제 그동안 이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건 여기 제이슨 2가 살던 세상의 삶이 원래 있던 제이슨은 그냥 제이슨이에요. 그 사람이 포기한 삶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공을 한 삶이잖아요. 그럼 이 삶을 그냥 누리고 싶을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갑자기 옛날에 헤어졌던 옛날 연인이랑 알콩달콩 사는 삶이 그리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옛 남친 하나도 생각 안 납니까? 아니 순간 눈이 아른해졌는데. 순간 리액션이 멈췄네요. 아니 어머니 어쩌라고 이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제이슨이 제이슨 2의 삶을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제이슨 1이 제이슨 투의 2의 그 이제 화려한 삶. 화려한 삶. 내가 포기한 삶인데 성공한 삶이고 내가 그냥 여기서 이걸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제이슨 2가 만들어 온 과정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쵸. 부러웠던 거지. 이미 제이슨 2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뭔가 완성이 되어 있잖아. 그 완성이 된 삶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슨 입장에서는 거기에 던져졌을 때 별로 그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찰리를 사랑합니다. 네. 그치. 새로운 세계에 훨씬 높은 연봉과 뭐 근사한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 소설 속의 제이슨이 아내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들 찰리는 정말 보고 싶어합니다. 나 여기서 지금 뭐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난 이해가 됩니다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겠다. 네. 혹시 들으면 어떻게 안 하겠다. 저도 그냥 넘어갔어. 네. 그러면 그 세계에서 다니엘라는 그냥 그래서 다니엘라도 찾아요. 찾아요? 다니엘을 찾는데 이 다니엘라는 그 찌질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다니엘라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죠.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그 제이슨의 성공한 것들을 보면서 약간 저 나쁜 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지. 그 만납니다 또. 맞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막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다니엘라는 쭉 같은 세계에 살았던 제이슨이라고 생각하고 이놈이 오랜만에 나타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나죠. 왜 만났어? 만나는 장면도 또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다니엘라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찰리가 그리고- 궁금했을 것 같아. 찰리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오 예리한데. 음. 사실은 다니엘라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라를 찾아간 거죠. 근데 찰리는 없고 다니엘라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고 심지어 다니엘라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남자 저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계속 따라다녔던 거죠. 그 찌질한 찌질한, 과학자가 썸 타는 남자 중에 하나가 그 네. 남자인 거죠. 가지고 이제 삼자가 회동하는 장면도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세계에서도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조력자로 다니엘라를 선택을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되니까 자, 어쨌든 제이슨은 원래 자기가 살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지상 목표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를 열심히 탐구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또 남자 주인공 옆에는 도와주는 어떤 여인이 나타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쵸. 네, 또 이 여인이 나타나서 다니엘라 말고 다니엘라 말고요. 다른 여인이 음. 나타나서 그 연구소에 있는 왜냐하면 그 연구소에 사실 제이슨과 제이슨 2와 썸 타던 뭔가 여자가 있었어요? 썸 탔을 것 같은. 그런 건 안 나오고 어쨌든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어떤 근데- 여인이 나와요. 근데 나와요. 약간 썸이 탔을 것 같은 그런 맥락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의 도움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는데 근데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제이슨 2가 어딘가에 뭔가를 남겨놨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쉽지가 같은데.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은 이 소설의 약간 차별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나잖아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더 말하면은 그래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네. 말을 아니, 못 이제 하겠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말하면 이게 3분의 1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그럼 또 말을 안 못 해. 되지. 아직은 뭐 한 3분의 1? 3분의 1? 근데 난데 아무리 다른 세계에 있어도 나잖아? 그럼 내 생각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나라면 이런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게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데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소설이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게 널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다른 세상에 사는 뭐 이혜선 기자가 이혜선이 있는데 그 이혜선은 지금 이 세상의 이혜선과 같은 사람일까? 자 봐봐요. 써니가 MBTI 검사를 여러 번 하면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과거에 했던 그 원래의 결정하고 꼭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쵸, 없죠. 그러니까 여러 세계에 나눠져 있다고 쳤을 때 네. 같은 유전자의 같은 제이슨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그러네. 했을 수 그러니까 있는 딱 거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구나. 그 지난 월요일 왜 날 짜증을 내?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 뭐 잘못했나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그 현실의 이혜선 기자와 네. 다른 세상의 아이돌 써니가 같겠어요? 아니 그게 내 잘못이에요. 다른 게. 당연히 다르겠지. 그쵸.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도 심지어 분명히 이제 있겠네요. 한 15년 정도 지났으면 사고방식도 달라질 그쵸, 테고 맞아. 그다음에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졌을 테고 그 15년 동안 어떤 배우자나 연인이랑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도. 하기사 내 지금 삶에서도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어릴 때 내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또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JYP를 만나기 전에 이혜성 기자와 JYP를 만난 다음에 이혜성 기자를 생각해봐.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봐면 좋습니다 이런 거 안 했을 거야. 아유, 네. 네, 영혼 그렇습니다. 없는 리액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게 결말이 있긴 있을 건데. 있어요. 결말 좀 깔끔한 결말이 있어요. 아, 깔끔해요? 꽉 닫힌 결말인가요? 아니면 열린 결말인가요? 꽉 닫힌 결말. 아, 그렇군요. 이 소설로서는 꽉 닫힌 결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떡밥 다 회수합니다. 오, 그거 쉽지 않은데? 근데 떡밥 다 회수하고 네. 심지어는 떡밥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박한 설정까지 나옵니다. 오, 그게 재미의 포인트군요. 그 신박한 설정 보면서 아마 여기 플라님, 세바공님, 바나나님 지난 시간에 31회 반 먼저 읽으시고 재밌었던 분들 다 오 이러셨을 거예요. 아, 오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JYP는 궁금하다. 그거 별로 아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아, 그래요? 뭐 그 어느 거? 신박한 설정. 아니 괜찮았어요. 네. 심 들어가신데. 훌륭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JYP는 아예 그냥 이건 우리 금음에 항상 방 만들잖아요. 그냥 이거 약간 거기에 던지자? 스포방이라고. 아, 스포방이라고 아예 그냥 오픈해 놓고 읽은 사람들만 나는 이런 설정이 재밌었어요. 이런 설정이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사석에서 했어요. 그렇군요. 얘기할 거리가 많은 책이군요. 얘기할 거리가 당연히 많지 않을까? 맞아.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막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맞아요. 그쵸. 그 참 재미있는 가장 깜찍한 포인트는 뒤쪽에 나오는데 그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글쎄요 95%까지 작가가 이 소설을 쓴 다음에 결말을 물론 미리 정해놨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말이 아닌가. 가장 근사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짠하기도 했어요. 짠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 너무 전형적인 약간 식상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더 좋은 결말은 사실은 만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SF 소설 중에서 그 왠지 결말을 알 것 같다. 그래요? 모를 걸. 모를 걸 전혀 다를 걸. 결말을 알려면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말 안 한 3분의 2 중반부 후반부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지금까지 찍어봐도 돼요? 4분의 1이나 3분의 1 이야기의 대충 설정을 듣고서 나 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0% 다 틀립니다. 아, 진짜? 아, 100% 다 틀립니다. 이 블레이크 크라우치라는 작가가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방송에 그러니까 나갈지 처음에 이렇게 딱 훅 할 때는 약간 식상한 설정으로 훅해. 네네네. 그래서 그래? 뻔하네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로 확 치는 거야. 밀당 잘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예측한 결말 말해도 돼요? 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여러 개 그게- 말해봐도 돼요. 지금 떠오른 건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게 제이슨 1이 제이슨 2의 세계로 가는데 1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제이슨 2의 세계에서 제이슨 1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데 방법을 모르는 상태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15년쯤? 10년쯤 흘러서 간 거지. 갔더니 그냥 그 가족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기에 끼어 들어갈 수 없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거나 뭐 죽거나 뭐 이런 결말이지 않을까. 제목이 30일의 밤이잖아요. 아, 30일 만에 돌아가요? 아, 그러네? 15년의 밤이 아니잖아. 30, 천재다! 1년 만에 온 거를 30일 만에 돌아갔어. 와. 자 그런 결말이었으면 네. YG와 JYP가 더럽게 재미없다고 얘기했겠죠. 그렇구나. 일단 이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무슨 결말일까? 막 들으시는 분들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네. 제가 좀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네. 놀리자면 100% 아닙니다. 네가 100% 무엇을 아니야. 생각하든 다 아니다. 다 아니야. 뭘까? 궁금하다. 그
이게 이제 500페이지 넘는다 그랬잖아요. 네. 한 300, 한 7, 80? 그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이제 헉 하게 됩니다. 오. 그 중반부에 이제 그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막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이제 뭐 언젠간 가겠지 이런 아. 마음으로 보고 있죠. 근데 쉽지 않네. 그래서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구만 이러면서 오. 계속 봅니다. 계속 시도하는데 계속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페이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결말이 나와야 남아 있는 되는데. 페이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러다가 결국 찾아가서 어떻게 끝낼라 그러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쯤 딱 갔을 때 오 뭐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없었으면 JYP가 벌써 이거를 왜 읽자 그랬어 이러고 성질 내고 방송도 안 했을 텐데 거의 한 370, 80페이지쯤 갔을 때 이제 네. 짠 하고 오호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JYP가 재밌더라. 깜찍하더라. 자 그리고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댓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노말리 미키 세븐 나중에를 두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지. 솔직히 나중에는 큰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죠? 뭐 어떤 정서, 약간의 그 정서. 근데 어쨌든 아노말리하고 미키 세븐 요거는 확실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 고리가 있는 그런 걸 또 하게 된 거네요. 책걸상 한 100편쯤을 미리 딱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매주 있는. 저희는 애드립이거든요. 매주 즉흥적으로 그때 책을 선정하는데 심지어 이번 주 땜빵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번 주에는 원래 예정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급하게 녹음하는데 마치 정말 야. 치밀한 계획을 세운 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30일의 밤 읽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읽고서 네. 역시 YG. 저 그 댓글 좀 여러 개 보고 싶어요. 역시 네. YG. 역시 YG. 자, 그리고 네. 제가 바나나님한테는 추천해 드렸는데 30일의 밤이 재밌으셨으면 네. 그 블레이크 크라우치를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던 그 웨이워드 파인즈 3부작 파인즈 웨이워드 라스트 타운. 이게 또 기막힙니다. 자, 이것도 그 파인즈가 첫 권인데 파인즈의 앞부분 설정만 살짝 이야기해 보면 다들 네. 혹하실 텐데 혹시 JYP는 트윈픽스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일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트윈픽스? 트윈픽스라고 하는 그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있어요. 근데 이 블레이크 크라우치가 어렸을 때 그 트윈픽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나 봐요. 근데 그 트윈픽스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평온한 도시야. 근데 그 도시에 속살을 벗겨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비밀들이 다 있는 그런 도시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그린 게 트윈픽스예요. 네. 정확하게는 90년부터 했군요. 90년부터 80년대 했어요. 말이 아니라 네. 90년부터 91년까지 시즌 1, 2가 방송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이크 크라우치가 그 드라마를 엄청 심취해서 봤는데 매력을 느끼고 느닷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블레이크 크라우치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대요. 내가 나중에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트윈픽스에 필적할 만한 그런 배경의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다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에 굉장히 외딴 웨이워드 파인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상의 도시겠죠? 물론 가상의 도시죠. 아이다호는 미국에서도 가장 시골 이런 느낌의 주죠. 근데 이제 그 도시에 그 주인공인
존 에단 버크, 그냥 에단이라고 합시다. 에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가는 장면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임무? 근데 에단은 FBI 요원 뭐 이런 거예요. FBI 요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 웨이워드 파인즈라는 아이다호의 작은 소도시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탈세, 뭐 이상한 일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서 침투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하러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실종된 요원 중에 한 명이 약간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에다는 와이프랑 아들이 있는데 그 파트너로 일하면서 잠깐 눈이 맞았었던 애인인 거야. 이제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상사가 저기 걔도 지금 실종된 상태다. 아무래도 네가 걔랑 친했으니까 네가 가서 걔네들의 행적을 쫓아가지고 찾는 임무를 수행해 볼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갑니다. 항상 두 명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초입에서요? 네. 진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웨이워드 파인즈입니다. 그 즈음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뜨는 데서부터 정신을 잃고 눈을 떴어요.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눈이 떠지는 것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도입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볼 법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웨이워드 파인즈의 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아주 친절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는 병원에서 눈을 뜬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FBI 요원이다. FBI라는 기관은 안 나오지만 나는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인데 빨리 보안관한테 연결해 달라. 그리고 나 전화를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뭔가 다 들어줘요. 근데 안 되겠지. 다 안 돼. 그래서 외부랑 연락할 길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도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이게 사이코 드라마인가 싶기도 하고 뭐지? 근데 미드나 그쪽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들의 도입이랑 좀 비슷한 느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까지만은 약간 좀 약간 식상하게 볼 수 있겠네요. 식상하게 보면서 이제 읽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식상하신 분 약간 매력적이긴 한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서 빵 하고 터지는 반전이 생기는 거야. 너무 놀랬어. 30일의 밤처럼 뭔가 그런 장치가 있는 거군요. 30일의 밤보다 더 놀랬어. 초반에 터집니까? 한 중반 정도에 터집니다. 중반까지 읽어야 돼? 중반 정도에 터집니다. 일단 이 책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 판다는데 뭘. 안 파는 책인데 내가 왜 관심을 가지고.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데서 안 팔아요? 알라딘 중고서점 팔겠죠. 지금 YG 되게 아니 내가 웃긴 게 그 우리 집 5학년 동거인이 도서관 책을 안 읽거든요. 그 동거인도 머리를 식히는 중이라면서요? 아니 그 책을 도서관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손탄 책이라고. JYP는 왜 안 읽습니까? 여긴 도서관 가기 귀찮으니까. 귀찮았어.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 경제력은 있거든요. 원하는 책을 살 수 있는 돈은 있걸랑. 아무튼 그래서 아유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5살 동거인이래. 5학년 동거인과 JYP가 같다. 아니 그 지난번에 같이 피자를 한번 먹었는데 죽이 잘 맞더라고. 혹시 그때부터인가요? 원하면 보내려고. 자 지금 얘기한 게 그 파인즈? 웨이워드 파인즈예요? 파인즈. 그 소나무 파인즈. 파인즈 얘기를 한 거죠. 파인즈 웨이워드의 파인즈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권에 그냥 도입부 이야기만 한 거예요. 도입부. 근데 진짜 중간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진짜 신박한. 어머를 의식한 엄청난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한 권 같으면 네. 뭐 어떻게든 한번 보겠는데 아니 이 그것만 세 한번 권이라니. 읽어보라니까요. 뭐 파인즈만 딱 읽어본 다음에 맞지? 재미없으면 버려. 근데 지금 두 번째 권을 읽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하죠. 근데 첫 번째 권도 보니까 뭐 한 400쪽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성긴 편집에 그냥 금방 읽어요. 후후후. 후후후 읽어요. 예. 뭐 모든 책을 다 금방 읽는데 저 양반은. 그거 말고도 지금 볼 책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파인즈 웨이워드 트릴로지 네. 3부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드라마도 보셨어요? 안 보신 거? 드라마 안 봤어요. 저는 드라마화 되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소설은 파인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웨이워드고 그 다음이 라스트 타운인데 이거를 묶어서 말할 때는 왜 웨이워드 파인즈 3부작 이렇게 그 됐어요? 도시의 이름이 웨이워드 파인즈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울 3부작 이런 느낌이구나. 예, 서울 3부작. 그 웨이워드 파인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로 무대는 그 3부작이 끝날 때까지 다 그 웨이워드 파인즈에서만 진행이 돼요. 아이다호에서. 아이다호의 그 웨이워드 네, 파인즈에서만 그치.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다호는 감자로 유명하죠. 음. 아이다호에 있는 공항에 내리면 네. 큰 감자가 동상이 있어요? 방문객을 환영해 줍니다. 우리 그 감자의 도시. 저의 아이다호에 대한 인상은 그 제가 아이다호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아이다호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들어봐요. 그 제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연수할 때 그 영어 티칭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영어 티칭 선생님이 아이다호 출신이었어요. 가지고 제가 선생님 아이다호는 어떤 곳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엄청 지루한 곳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 남부로 왔다. 나는 그 아이다호에 있는 학교를 가라고 막 부모님들은 그랬는데 자기는 굳이 여기로 왔다. 이 남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교 나와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의 그 아이다호 출신 지인은 그분밖에 없어. 아이다호는 지루한 곳. 지루한 곳.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도 뭐 저런 표현 있잖아요. 뭐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 되게 외지다. 뭐 청송 뭐 이렇게 이제 딱 들으면은 거기 되게 외진데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몬테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뭐 붙어 있는 세 개 주가 이제 가장 시골스러운 이런 장소인데 거기를 배경으로 도시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치. 뭐 사람 많이 죽습니까? 진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사람들은 죽는데 이제 얼마나 죽는지는 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고 확인해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전 진짜. 들었습니다. 네. 깜짝 놀랍니다, 진짜. 자, 이번 주에는 블레이크 크라우치의 30일의 밤. 원제는 다크 매터. 검은 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암흑물질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까 보통? 네, 요거를? 근데 저는 영어 제목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왜냐하면 둘 다- 다크매터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30일의 밤도 약간 별로고, 별로고. 다크 매터도 별로고. 그래서 음. 저는 만약에 지으신다면? 만약에 짓는다면 음. 찰리를 찾아서 부성에 대한 책이라며. 제이슨을 쏜 제이슨 별로대. 별로 제이슨을 쏘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안중근 2등 방문을 쏘다 이런 거. 제이슨이 돌아왔다. 어떻습니까? 좋다. 제이슨이 돌아왔다. 오빠가 돌아왔다라는 소설 있었잖아요. 약간 산티나긴 하지만 제이슨이 돌아왔다. 제이슨이 돌아왔다. 제이슨이 내용이랑 돌아왔다. 잘 부합하죠. 제이슨이 돌아왔다. 30일의 밤보다는 나은 제목 같습니다. 그 30일의 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책걸상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그 YG가 1년차 정도 때 그러니까 시즌 1 때 되게 그냥 강권했던 그 SF가 한 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다시 한번 리플레이라고 하는 SF가 있어요. 사실 그게 회기물의 원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미국에서 1986년에 나온 SF 소설인데 주인공이 끊임없이 회귀해. 내 그
어떤 특정 시점으로 35살인데 35살, 34살 때 즈음에 항상 대학교 1학년으로 회귀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어가지고 34살이 되었을 때 그냥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회귀하는 거야. 그냥 자신의 의지로? 아니요, 자기 아니면 의지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막 신나죠. 막 무슨 일단은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회귀를 하는 거니까 애플 주식 사고 뭐 무슨 로또 사고 이러면서 막 흥청망청 막 그리고 또 그때는 1980년대 중반에 회귀를 하는 걸로 나오니까 60년대 70년대로 또 막 그 약간 자유연애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났던 그런 시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리플레이.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YG가 얘기할 때도 절판 상태였고요. 네. 지금도 절판 상태입니다. 그 어차피 다시 한번 구할 수 없어요. 그 다시 한번 리플레이 감성이랑 이 30일의 밤 감성이 약간 비슷합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프린트 되기 전에는 우리가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 책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도서관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헌책방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30일의 밤 다시 한번 좋게 리플레이.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 좋게 읽으신 분들은 30일의 밤. 그리고 30일의 밤 읽고 이 작가 뭐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웨이워드 파인즈 3부작. 아하. 그 어느 분이 댓글에 그런 거 쓰셨더라고요. 개미지옥 같다. 개미지옥. YG는 책 한 권 주제로 방송하면서 막 끊임없이 갖다 덧붙여가지고 읽어야 될 책이 자꾸 늘어나는. 근데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쵸.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니도 감사합니다. 네.